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여해 운영하는 학교 협동조합 매점이 세종에 처음 생겼습니다. 먹거리와 쉼터 제공은 물론 교육적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이 천안 들깨의 명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2일에는 제1회 K푸드 천안 들깨 페스티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산 온양 원도심 주민들이 문화재 보호로 인한 개발 규제가 과다하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시민 비상대책위까지 출범하면서 규제 개선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오는 2026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합니다. 아산시가 건곡동과 모종동을 잇는 도시계획도로를 전면 개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여해 운영하는 학교 협동조합 매점이 세종에 처음 생겼습니다. 학생들에게 먹거리와 쉼터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으로 교육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매점. 하교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하나둘 몰려와 간단히 요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삽니다. 일반 편의점처럼 종류가 다양하진 않지만 여기에선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 식품안전처에 등록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 매점을 운영하는 건 학생과 학부모 등 90여 명으로 구성된 학교 협동조합. 세종 지역 첫 학교 협동조합 매점, 일명 해밀 쿤마켓이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학원에 가는 친구들이 잠깐 이제 와서 이제 쉬었다가 그리고 또 간식을 먹고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매점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이들을 더 지켜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매점 운영을 제안한 건 바로 학생들입니다. 공실로 남아있던 교내 자투리 공간의 활용 방안을 찾던 중 학생들이 투표를 통해 매점 운영을 결정했고 교직원과 학부모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학교 협동조합까지 설립해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제 엄마들이 아이를 기다리다가 저 안에서 같이 다른 엄마들 만나고 소통하고 전 그런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공간은 단순 매점의 기능을 넘어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매점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레 경제관념을 키울 수 있는 체험회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친구들이랑 놀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여기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매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공부를 해서 너무 좋아요. 조합은 앞으로 매점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이나 지원금을 교내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 때 경제 캠프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저희 해밀마을 축제인 해밀무지개 축제에서 저희 협동조합 부스를 운영하면서 다시 그 수익금을 아이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현재 세종시에서 학교 협동조합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곳은 이곳 해밀초등학교를 비롯해 세종예술고등학교와 장영실고등학교 등 모두 3곳. 세종교육청은 각각의 학교 특성을 살린 협동조합 운영을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세종시로 이전합니다. 세종시와 협회는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6년까지 조치원 서북부지구에 신규 청사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대상 기관은 중앙회를 비롯해 협회 안전기술원과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 2곳으로 예정 인원은 약 100명입니다. 협회는 지난 1971년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ICT 폴리텍 대학과 함께 정보통신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각종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평균 8천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 기관은 중앙회와 유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 외에도 향후 스마트시티 구현 등 상호 협력 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길거리에 무단 방치되거나 불법 주정차된 자전거나 개인 이동장치에
즉시 견인 또는 이동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세종시는 가칭 불법 주정차 자전거 견인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며 여기에는 견인의 방식과 견인료 산정 금액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앞으로 연구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지만 견인료는 37,000원 내외, 보관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교육청이 1조 251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학교 방역 지원 확대와 디지털과 AI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천안하면 어떤 농산물이 떠오르시나요? 배나 포도, 호두, 오이도 유명하지만 들깨를 재배하는 농가도 많은데요. 지역 농협이 천안 들깨의 명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의 들깨 재배 면적은 21만 4천 제곱미터로 전국에서 8번째로 넓습니다. 하지만 다른 농산물에 밀려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직산농협이 천안 들깨 알리기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우선 직산 지역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키운 들깨를 수매하고 있어 판로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수매를 하니까 팔 걱정은 안 하고 이거를 졌죠. 나는 이거 개인이 팔려고 그러면 이거 뭐 양 나오는 걸 다 팔 수도 없고 개인한테 팔려면 수매하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사들인 들깨는 3년 전에 준공한 가공 공장에서 들기름으로 재탄생됩니다. 저온 압착 방식으로 짜내 이미 명절 선물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들깨에 함유된 식물성 오메가3로 건강 기능식품을 개발하는 등 들깨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름만으로는 조금 소득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일 게 없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들기름을 통한 건강 기능식품을 좀 개발을 한 것도 있고 또 개발 중인 것도 있고 또 어떤 상품을 쪽으로 가볼까라고 고민하는 방향도 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들깨 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 달 22일 제1회 K푸드 천안 들깨 페스티벌을 엽니다. 들깨와 가공식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특히 전국 들깨 요리 경연대회를 통해 들깨의 우수성과 천안 들깨의 인지도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원도심 온양온천 살리기 시민 비상대책위가 문화재 보호 규제로 인해 원도심 개발이 제한되면서 상권과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비대위는 앞으로 원도심 개발과 규제 철폐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주상복합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온양 원도심의 한 부지. 당초 47층 규모의 2개 동으로 계획돼 있었지만 인근에 있는 충남도 문화재 자료인 이충무공 사적비의 보존과 경관 문제 등을 이유로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2차례나 통과하지 못했고 층수를 36층까지 낮춰 다시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도지정 문화재 자료 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300m 내에서 높이 32m, 약 10층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충남도 문화재위원회에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신정비와 연계돼 이충무공 사적비가 있는 온양 원도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상복합 건설 사업 대부분이 당초 계획과 달리 층수를 낮추는 등 심의를 통과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산 원도심 온양온천 살리기 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원도심 개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원도심에 대한 투자 계획이 철회되거나 축소되고 있다며 이는 원도심 상권과 공동체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비대위는 문화재와 개발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충남도와 아산시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온양온천 원도심에 대한 충청남도 문화재심의위원회의 과도한 규제로
원도심 상권과 공동체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어 시민들이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아산시의 원도심 온양온천 살리기 전담 조직을 신설해 체계적인 개발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창립 총회를 마친 비대위는 원도심 개발 및 규제 철폐를 위한 범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건곡동과 모종동을 잇는 도시계획도로를 전면 개통했습니다. 이번에 개통된 도시계획도로는 총 사업비 80억여 원이 투입돼 건곡동 서해그랑블에서 모종동 한성 필하우스 일원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구간은 266m로 아파트 밀집 지역의 교통량 분산과 교통체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까지 사전 예약제를 실시했던 천안추모공원이 올 추석엔 예약 없이도 방문이 가능해집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명절 대책을 발표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고객맞이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천안시 보건소가 찾아가는 재활 서비스인 명랑 운동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매주 한 차례 전문 운동 강사가 천안시 장애인 희망일터에서 스트레칭과 자세 교정을 비롯한 건강관리와 안전교육을 제공합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내 15개 시군을 방문 중인 김태흠 충남도시자가 전임지사의 천안축구종합센터 도비 지원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는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며 해제 시점은 올 연말쯤으로 내다봤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에 착공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시비 1,894억 원과 대한축구협회 1,200억 원 등 총 3,09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앞서 양승조 전 지사는 시비 부담금 중 400억 원을 도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코로나19 등 재정난으로 임기 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행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태흠 지사가 천안을 찾아 천안 시민과 약속한 부분을 바꿀 수 없다며 부담이 큰 게 사실이지만 약속은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약속을 한 거니까 드려야 된다, 줘야 된다, 지급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시설 만드는 데 있어서 400억 도와 약속은 그 부분 반드시 지킬 거고요. 사업에 지장이 없게 천안시와 협의해서 확실히 그 공기 기간 내에 제대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충남형은 50%, 천안형은 20%가 지원되는 시내버스 전철 환승, 도비 보조금 차등 지원에 대해선 박상돈 시장과 협의해 원만히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답은지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천안시장님 옆에 계시지만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그런 부분들을 결론을 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밖에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는 원인과 대응 논리를 마련해 9월 중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올 연말쯤엔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어 아산을 방문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아산만권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에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김 지사는 현재 의제를 정하는 단계라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1호 결재 안건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천안과 아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 등 경기 남부권인 아산만 일대를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메가시티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경부선과 장항선 등 기존 선에 합덕과 신례원을 연결해 평택, 아산, 천안을 잇는 아산만 서클 순환철도 신설과 천안 종축장 부지 대규모 첨단 국가산단 조성, 당진 평택 국제항 물류환경 개선과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육성 등 모두 8개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아산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김 지사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아산만 일대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이 첨단 산업단지와 주거복합,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넣는 것이 충남이 앞으로 50년, 100년의 그런 먹거리를 만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진 평택 국제항 물류환경 개선과 황황해 경제자유구역청 복원 등 일부는 사업비조차 추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만권에 경기도가 포함돼 있다 보니 양도 간 협력 방안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김 지사는 현재 의제를 정하는 단계라며 충남의 100년을 내다보고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 안에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그리고 지금 방향을 지금 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럴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편 충남도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오는 10월 발족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별 추진 방안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다가오는 9월 7일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 푸른 하늘의 날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정됐는데요. 이날을 앞두고 세종의 한 단체가 탄소 중립과 녹색 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교육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바르게 살기 운동 세종시 협의회 회원 200여 명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날 강의 주제는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 중립과 녹색 생활 실천. 강의가 진행되는 80여 분의 시간 동안 자리를 뜨는 이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 만큼 살았다고? 괜찮을까요? 우리 자식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 전환을 해야 돼요. 탄소도 중립으로 가야 되고. 탄소 중립을 위해선 공공기관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개개인의 실천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녹색 생활 실천 운동을 위해서 모였는데요. 쓰레기 배출이라든가 또 탄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한다든가 걸어간다든가 이런 것도 많이 실천을 해야 되겠고요. 교육에 이어 펼쳐진 환경 정화 활동. 회원들이 3-3-5-5조를 짜 세종 호수공원 주차장 일대를 돌며 너나 할 것 없이 쓰레기를 줍습니다. 이미 녹색 생활 실천에 관한 교육을 받고 봉사에 임하는 터라 뿌듯한 마음은 배가 됩니다. 오늘 녹색 실천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환경 정화를 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점차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 민간을 중심으로 한 녹색 생활 실천 운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과 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선관위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신고나 제보 접수 체계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관할 구, 시군 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천안시가 추석을 맞아 오는 7일 시청 민원실 앞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이번 직거래 장터에는 관내 농협과 농업인 등 11개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며 천안 지역에서 생산된 배와 흥타령쌀, 포도, 등심, 들기름 등 20여 품목을 시중보다 최대 15%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판매 품목이나 가격 일정 등은 천안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집중방역 소독을 진행합니다. 기간은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아산 시외버스 터미널과 온양온천 전통시장, 온양온천역 등 다중이용 시설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시는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해 시민들에게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을을 맞아 세종 호수공원의 복합문화휴게 공간인 송담만리 전시관에서 다양한 전시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우선 1일부터 8일까지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 연합 주관으로 동북아 5개 나라 청소년 그림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가 진행되고 이어 9일부터 16일까지는 세종 호수지킴이 서각동호회의 작품 전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또 17일부터 23일까지는 권호석 작가의 나뭇잎 조각 전시회가, 24일부터 30일까지는 서양 화가 김진아 작가의 비긴 어게인 나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의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